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1년 9월 14일이고요. 현재 장이 마감된 상태입니다. 자, 오늘 좀 말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고요. 오늘 저는 두 종목 매매 대응을 해봤고, 일부 종목 매매를 했는데, 뭐 그렇게 의미 있던 매매는 아니었습니다. 자, 세로닉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닉스는 어제 상한가에 좀 들어갔었죠. 52주 신고가에 완전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오늘 좀 유심히 살펴봤고요. 장 초반에 시초가 갭을 띄운 이후에 아래쪽으로 좀 빠졌다가 다시 이제 시초가를 돌파를 할 때 제가 대응을 했어요. 자, 이 돌파봉 보고 이 시초가에 붙여서 매수를 했다면은 수익을 좀 챙길 수 있었을 종목이었는데 이 돌파봉 이후에 또 강하게 이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 보이려고 할 때 제가 이 정도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했어요. 650원 정도의 매수를 했고요. 수익권이 발생을 했다가 그냥 빠르게 떨어지는 바람에 제가 시초가 깨는 자리에서 요거는 손절로 좀 마무리가 됐어요. 아쉽게. 강하게 상승이 나올 것으로 좀 기대를 했는데 반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잘라내야 되겠죠. 완전 신고가 영역이라 위쪽에 매물대가 없어서 이런 구간에서 이제 이렇게 돌파가 나오면 사실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좀 흔드는 구간을 가져갔던 것 같고요. 시초가 이탈이 나와서 빠르게 좀 손절로 마무리가 된 종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로닉스는 손실로 좀 마감이 됐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웰크론 한택 매매를 좀 했는데요. 자, 웰크론 한택이 오늘 뉴스를 띄우면서 갑자기 좀 상한가에 바로 들어갔거든요. 이 종목도 이제 이런 전고점 돌파를 하면서 52주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는 자리였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봤어요. 그런데 매매할 기회를 안 줬고요. 여기서는 얘가 이제 뉴스를 터뜨렸는데 2차전지 소재 결정화 설비 계약을 했다라는 이슈도 있었고요. 또 20조 규모 세계 배터리 재활용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다가 상한가를 잘 굳혔어요. 그런데 상한가가 좀 풀렸죠. 저는 이제 여기서 상승 VI 갭 구간 대응을 했는데 아래꼬리 없이 상한가에 들어가서 이제 취소를 했다가 다시 이제 상한가가 깨지는 모습을 보고 220원에 매수를 했어요. 5,220원에. 살짝 뺐지만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보통 이렇게 상한가를 풀었다가 다시 이제 상승이 나오는 경우는 빠르게 상한가를 굳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생각과 다르게 좀 반등의 힘이 약해서 횡보하는 구간에서 제가 이제 매도를 했어요. 310원, 320원 정도의 매도를 하면서 수익으로 좀 챙기고 마무리가 됐고요. 결국에는 이제 오후장까지 계속 지지부진하게 횡보하다가 막판에 상한가를 말더라고요. 그런데 또 상한가를 풀었죠. 굉장히 좀 지저분한 세력이 좀 운전을 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상한가를 마감을 못했어요. 윗꼬리를 달면서 마감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요런 이제 매물대들을 다 돌파를 해놓은 상태고 거래대금도 2천억을 넘게 터트리면서 뭐 양호한 모습으로 매물대들을 뚫어놨기 때문에 윗꼬리가 달린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이 종목은 움직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징주 겸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두 종목 매매 대응을 좀 하고 마무리를 했고요.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관련한 종목들 그냥 매수가 대비 매도가에 매도를 하면서 그냥 수수료 조금 마이너스 뭐 수수료 조금 버는 정도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SKC 뭐 별로 의미 없는 매매였고요. 세로닉스는 손절로 좀 마감이 됐었죠. 그리고 웰크로는 한테 수익으로 좀 마감을 하면서 오늘은 뭐 약손실 좀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매매는 좀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 특징주 살펴보고 바로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희 큐브가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요. 자, 이 종목은 매물대가 좀 쌓여 있는 상태에서 상한가에 좀 들어갔죠. 그리고 121선도 돌파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끼가 좀 있는 종목이죠. 끼가 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움직임 그냥 관심 있게 좀 보는 정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분봉상 움직임도 탄탄하게 좀 상한가에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이제 매물대를 좀 돌파하는 구간에서 이런 모습이면 사실 굉장히 좋거든요. 대응해 볼 만도 하고요. 분봉상 뭐 요런 자리 돌파 나올 때 이런 자리에서 대응하는 것도 아주 좋은 매매 방법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일봉상의 위치가 좋지 않고 121선을 돌파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저는 대응을 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윤석열 관련주로 좀 움직이는 종목이고 뭐 삼성 폴더블 폰 수혜 이슈도 좀 있었던 종목인데 내일 움직임 좀 관심 있게 살펴보는 정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위메이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메이드가 또 전고점을 뚫고 신고가로 갔습니다. 참 대단한 종목이고요. 중국의 이제 게임 산업 규제도 이슈가 되면서 최근에 이제 게임 관련주들이 좋지가 않았죠, 움직임이. 그런데 위메이드는 조금 흔드는 구간이 있었지만은 결국에 오늘 또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무상증자 이슈하고 미르포 흥행 이슈가 좀 있죠. 그래도 너무 좀 강하게 움직이지 않나. 쉬어가는 구간도 없이 단기간에 너무 빠르게 좀 파동이 나와서 사실 좀 부담스러운 위치죠. 거래대금도 전고점 돌파하는 자리에서 뭐 이런 자리 돌파를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데 돌파하기는 만만치가 않죠. 여기서 5천억이 넘게 터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메이드도 가격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위치이기 때문에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이 정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바로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좀 이렇게 됐으면 하는 모습이 나왔죠. 장중에 장 마감 조금 전까지 이렇게 좀 마감이 되고 있었거든요. 아주 좋은 모습이었었어요. 5일선을 안착을 하고 21선까지 돌파를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장 막판에 윗꼬리가 좀 달렸습니다. 장 막판에 이제 삼성전자의 매물이 좀 출회가 되면서 시장을 좀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으로 좀 마감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21선을 그래도 안착을 했습니다. 5일선도 안착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피 시장은 이렇게 이제 쌍바닥이 일단은 완성이 됐죠. 자, 요런 구간 좀 지켜주면서 위쪽에서 쌍바닥이 만들어졌으면 더 좋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조금 아래쪽으로 빠지긴 했지만, 쌍바닥을 완성을 했기 때문에 나쁘진 않습니다. 조금 이제 시장이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서 안정권으로 좀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코스닥 시장도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잘 마감이 됐어요. 예, 요런 21선 제가 이탈하면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21선 자리를 잘 지켜주면서 위쪽 구간에서 이제 이렇게 쌍바닥이 만들어지는 모양이 이제 완성이 된 거죠. 자, 5일선을 안착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코스닥 시장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그런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의 종목들의 움직임이 괜찮았습니다.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의 종목들이 골고루 상승이 나오는 그런 좋은 시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어떤 주도를 하는 그런 강한 종목의 모습은 사실 보이진 않았어요. 뭐 위메이드 정도가 오늘 좀 강하긴 했지만 시장 주도주의 모습은 사실 아니었다. 그리고 위치상으로 가격상으로 굉장히 높은 구간이었기 때문에 사실 좀 부담스러운 위치였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 주도주의 부재가 조금은 아쉽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시장은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잘 마감이 됐기 때문에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고점에 대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외국인의 수급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좀 들어오면서 코스닥 시장에 이제 대체적으로 좀 포진돼 있는 개별주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어떤 테마나 이슈를 좀 띄우고 좀 시장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는 그런 당일 시장 대장주 주도주의 모습이 좀 출현을 한다면 또 매매 대응하기가 좋은 시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강보합권에서 좀 마감이 됐죠. 나스닥은 좀 약세를 보였지만 다우의 이제 가치주들의 종목들의 움직임은 좀 괜찮았어요. 어제 이제 미국에서 3.5조 정도의 인프라 투자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제 증세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투심을 좀 악화시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뭐 시장은 뭐 잘 버텨준 모습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호재도 아직은 없지만 그렇다고 뭐 시장을 완전히 끌어내릴 만한 그런 강한 악재도 없기 때문에 지금 상태를 좀 유지를 하면서 차후에 위드 코로나 시대로의 이 전환점이 좀 마련이 되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지금 뭐 영국 같은 경우는 위드 코로나를 선포를 하고 코로나 백신 여권도 폐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의 어떤 분위기는 위드 코로나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한 10월 달경이 이제 완료가 된다면 한 60% 정도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정은경 본부장이 언급을 했지만 뭐 확정은 아니죠. 10월 말 빠르면은 11월 초 정도에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의 어떤 전환점을 좀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멘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또 시장이 반응을 하고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경기 민감주라든가 이 위드 코로나와 관련한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나쁘지 않게 좀 상승이 나오는 모습들로 봤을 때 그런 종목들도 좀 관심 있게 살펴보면서 좋은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좀 편입을 시켜놓고 관찰을 하면 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크게 시장에 호재거리가 존재를 하진 않지만 어쨌든 기술적인 분석 차원에서 코스피 시장도 코스닥 시장도 쌍바닥을 완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움직임 또 살펴보면서 대응을 잘 하면 또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